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미지수 K라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일단 내가 뭐를 못해? 근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런데 이거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근이 뭐가 되니? 이거 나에게 물어봤고요. 근데 두 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 근의 뭐를 구하라는 말이야? 합을 구하라는 말이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3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 3차 함수인데 한 근이 이거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최고차항이 뭐니까? 2니까 뭐 2x제곱 플러스 뭐 ab가 없죠? ax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뭐 할 거야? 될 거야 분명히. 맞아요? 그러고 나면 이거 나머지 두 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올 수가 있겠지 알파 베타가. 그리고 그 두 근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a가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정확하게 내가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게 뭐냐면 K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K를 해결해야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는 근 1이 자연스럽게 내가 알았으니까 K만 해결하면 이거를 뭐 해버리면 조립제법을 써버리면 누가 나오는 거야? 얘가 딱하니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K 해결하는 방법은 한 근이 1이니까 2를 갖다가 X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X에 대입을 하면요 2 더하기 자 X에다 1 대입할 때는 그냥 X 무시하면 됩니다. 더하기 K-2 더하기 2가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자 얘는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2K 더하기 2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마이 넣어서 인수를 찾는데 찾을 필요가 없지 얘는. 왜? 1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2, 마 1, 마 3, 2 하시고요. 자 2 내려왔습니다. 2 1, 1, 마이, 0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고요.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자 0이 있어요.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했을 때 자, 세 개를 더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씩 더한 거지. 알겠어? 이거는 a분의 항상 이렇게 하나씩 더한 근을 그냥 더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곱해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알파 베타 이어달리기 베타 감마 이어달리기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얘는 최고차항분에 한 칸씩 건너뛰면 돼. 그 다음 거에 부호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최고차항분에 마지막 건데 부호 반대 이렇게.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얘가 1차고 얘가 2차야. 이런 어떤 툴이라고 하지 툴. 그치? 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석이 되고 보여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풀마 1이나 풀마 2 정도로 아마 나올 거라고. 내가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뭐 했을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또 돼서 뭐 유리수 형태의 어떤 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내가 딱 봤을 때 모르겠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이제 매끄럽게 안 되니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해 공식 사용하면 대부분 무슨 근이 나오겠어?
무리근이 나올 확률이 많겠지. 무리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한 근이 만약에 1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근 하나가 이거래. 근 하나가 이거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거에 짝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근 두 개를 알면 뭐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 있는 3차 중에 2차 식을 아예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x 제곱하고요. 두 근을 더한 거에 부호 반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거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3차 중에 두 개를 내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중3 정도 그 밑에 있는 3차, 4차 방정식 문제들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다 잘 풀립니다. 많지 않으니까 내가 콕 집고 해야 될 게 많지 않다고 알겠지? 자, 이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근이 얼마나 그랬어 얘들아? 루트 2라 그랬거든.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뭐 1차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2차는 최고차이 어차피 1이니까 x제곱 두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잖아요. 그치? 0이니까 여기 뭐 올 게 있어 없어? 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어? 해설집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 풀어요. 근계수 이걸 가지고 푸는데 무조건 무리근 하나 알려주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2차식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는 1차식이 올 건데 생각을 해봐. 당연히 얘가 x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곱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보니까 얘가 플러스 10이잖아.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니까 a하고 b 값을 뭐 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또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다양한 식을 알아서 내가 지금 우리가 급할 게 없잖아. 사실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확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게 사실 좋기 때문에 그 하나가 루트 2다. 그러면 또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또 다른 한 거는 알파라고 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어요. 자, 세 근의 합. 뭐 얘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거는 마이너스 a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어달리기 감마 알파가 최고차항분의 1차니까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다고.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근계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이고 여기다가 알파를 곱했잖아.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게 5가 되는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한근이 바로 뭐가 되냐?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거 없어지고 5만 남네. 그치? 마이너스 a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루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5루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b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근계수로 구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기는 해.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얘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기 연습을 시켰냐, 이런 연습을 고1 때 조금 많이 해놔야 고2 때는 이제 이게 주야. 이게 주.
근데 고1 때 이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에 계산에 의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고2 가서 이렇게 식 만드는 거를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 쌤 보니까. 그래서 쌤은 고1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근계수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쌤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렇게 식 만드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중을 볼 때 유리하다 그 얘기야. 자, 이 문제 보니까 3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에 뭘 구하라고?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이거의 근이 모두 뭐가 되는데? 실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다가 K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K가 있어도 풀마 1, 풀마 2 넣어서 뭐만 만들면 되는 거야? 0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미지수가 있다? 미지수가 있는데 내가 0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겠어? 누구를? 당연히 K들이 뭐 하면 되겠어? 없어지면 되겠지. 일단은 0이 되려면 K들이 먼저 없어져야 나머지 숫자들도 뭐 짬짬이 돼서 0 될 수가 있지. K가 만약에 살아있는 한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K가 있잖아. X에다가 뭐 집어넣을지가 훨씬 눈에 잘 보여. X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 이렇게 곱할 때 얘가 마이너스 K가 돼서 여기 있는 K를 뭐 할 수가 있어?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숫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알 수 있다. 근데 쌤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미지수가 없어지면 숫자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없어지게끔 그렇게 문제가 세팅이 돼 있어요, 보통.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K가 있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인수 어떻게 찾지? 고민하지 말고 K를 눈에 보이는 K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이거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패턴들이 마풀에 이제 좀 발전 문제에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풀마 1, 풀마 3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풀마 K, 풀마 2K 이런 걸 집어넣을 때도 있어. 얘는 좀 난이도 높을 때야. 자, 어쨌든 그래서 봐. X에다가 뭘 집어넣자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똑같아. 하는 방식은 미지수가 있을 뿐이야. 조율제법을 써야 돼. 조율제법. 그럼 1,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겠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아닌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해. 그럼 마이너스 4, 여기 4,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이미 마이너스 1은 실수인 거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근이 어쨌든 간에 뭐 중근이어가지고 하나가 나오든 또는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실수만 나오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이제 3차 방식 이거에 서로 다른 세 식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따져줘야 돼. 여기는 서로 다른 그 실근만 갖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조건이. 그럼 그 조건들 내가 뭐 해야 돼? 따져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어쨌든 여기서는 판별식 해보면요. 4분의 D를 한번 해보면 이거 반절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육면체의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1, 2씩 늘리고 높이를 2분의 1배 되도록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는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정육면체 주사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정육면체의 부피는 최초의 정육면체 부피는 x 뭐가 됩니까?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가로 세로 높이니까. 이거 어떻게 올려요? 뭐가? 걔를? 그럼 나한테 물어보. 자, 이제는 가로 세로를 1, 2씩 늘렸다고 했으니까 가로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 되겠죠? 세로는 x 플러스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높이는 2분의 1배 줄였으니까 2분의 1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부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었다. 얘가 잘 들어봐. 이거에 2분의 3배가 되었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들아?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야 돼?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그쵸? 그런 쪽으로 이거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한 이렇게 하고 뭐 하단 얘기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전개를 한번 하면은 x제곱의 얘니까 x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x인데 여기서가는 3x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2인데 얘니까 2x 얘가 바로 3x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넘겨가지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이 x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이라면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면 객관식이라면 이거 인수분해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숫자 대입해가지고 뭐 하는 게 집어넣어서 푸는 게 조금 더 빠른 풀이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응? 왜 이렇게 싸?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쌤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런 3차식이 있고요.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더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이 마이너스를 위에 거라 생각하는 게 편해.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마지막 거에, 넘어갔다. 마지막 거에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여기서도 뭐가 나와 이제?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이 항상 나옵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더한 거는 바로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뭐라고? 반대. 그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하니까 어차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그대로.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5니까 곱하면 플러스 10이 돼서 14가 정답이 되는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죠.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뭐 알파 베타야. 근데 뭐 그게 1대 2다 이런 것들.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2알파라고 놓으면 되고 얘는 3알파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니? 6알파가 될 것이고요. 6알파가 되면은 이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 알겠지?
최고차항분의 부호 반대, 최고차항분의 그대로, 최고차항분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2가 되니까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파가 2니까 근은 2, 4, 6이 세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라는 친구는 최고차항분의 그대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하면 되겠죠. 두 개 곱하면은 8에다가 두 개 곱하면은 6이 12에다가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4에다가 2니까 3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24 넣어야 되는 응? 24 넣어야 되는 거. 30. 뭐가? 24를 더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24도 하니까 30이 아니야? 아니 8 더하기 8, 6, 4, 아 24구나. 이렇게. 그거 얼마니? 43가요? 44 이렇게. 여기 민서. 어? 자, 그다음에 B라는 거는 이거 다 곱하면 얼마야? 8, 6에 48이네, 그치? 네. 근데 다 곱한 게 이제 48인데 이거는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최고차항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가 3개 곱한 거. 알겠지?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48이니까 2개 더해봐라.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단순 계산 문제들이에요. 뭐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알겠어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이렇게. 그럴 때 이거를 만약에 세근으로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야. 알겠어? 예를 들면 이거의 근이 만약에 2, 3,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세요. 일단 내가 여기서 먼저 정보를 얻어야 돼. 어떤 정보 얻어야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라고?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반대니까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명이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그대로니까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최고차항분의 상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세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게 세 근이면 일단 세 근을 더해 볼 거야. 지금 뭐 해본다고? 더해 본다고.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부터 써볼래 그냥. x 세제곱. 이거를 세 근으로 하면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a는 하나씩 더한 거죠.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될 것이고 통분은 알파 베타 감마로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알파밖에 없었으니까 베타 감마가 있으면 되고 얘는 베타만 있으니까 감마 알파가 있으면 되고 얘는 감마만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얼마야?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벌써 뭐 얘가 답인 것도 끝났네 사실은.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좀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B는 자, 어쨌든 A는 2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많이 해보면 뭐 이런 금방 익숙해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아까 얘가 3이니까 얘는 마3. 너는 마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마3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C 마이너스 C가 뭐야? 마이너스 C가 다 곱한 거잖아,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가 있는데, 자, 1 넣었더니 1이야, 2 넣었더니 2야, 3 넣었더니 뭐야? 1이야. 알겠어? 얘들아, 만약에 어떤 3차식이 있는데 1 넣었을 때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0이 나오게 하는 이 x값 뭐라고 불러? 근. 맞나요? 네. 다시. px가 3차식이야. 몇 차식이라고? 사실 그러면은 px라는 거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천천히 가줄게. 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 알겠지? 그러면 2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얘 2를 뭐라고 부르냐고. 근이라고 부르지. 근. 0이 나오게 하는, 여기는 x값에다가 얘를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0에다 x값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쭈쭈쭈 계산했더니 0이 됐다. 이런 얘기는 1이 근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P2도 0이고 P3도 0이야. 이거 무슨 얘기야? 1, 2, 3이 뭐란 얘기야? 근이란 얘기지. 근. 그럼 우리는 PX를 뭐라고 볼 수 있냐? 근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고, 2 집어넣어도 0 되는 거고, 3 집어넣어도 얘가 0 되는 거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얘가 0이 아니야. 1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 한번 해봐. 여기다가 1 넣었더니 뭐가 됐어, 얘들아? 1 됐어, 1. 얘도 2 넣었더니 1 되고, 3 넣었더니 얘도 1 됐어. 그러니까는 1, 2, 3을 넣었더니 중요한 거는 이게 똑같은 값이 됐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1, 2, 3을 잘 들어. 1, 2, 3을 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니? 근데 1 넣으면 1이잖아. 0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플러스 1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플러스 1만 붙여주면 x에다가 1 넣어봐. 그러면 얘 때문에 다 0 되고 1 되겠지. x에다가 2 집어넣어봐. 얘 때문에 얘네가 0 되고 1만 되겠지. 알아들어?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다 0 되고 얘만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네가 뭔가 어쨌든 무언가를 넣었을 때 얘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k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 나는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고3까지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식 만들기가 제일 중요해. 고1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고난이도 다 풀 수 있어. 이게 안 되니까는 못 푸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식 만들기가 중요해. 식 만들기. 상황을 보고 식을 만드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는 1, 2, 3을 갖다가 뭐라고 보고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얘가 0 돼야 되는 0이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k 이렇게 모함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식 만들기 기본. 알겠지? 쌤이 레벨만 조금만 올려볼게. 나중에 또 하긴 할 건데 그냥 기왕 발 담근 김에 조금만 더 무릎까지만 들어가 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생각 한번 해봐. 그러니까는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다 만약에 0이면 그냥 1, 2, 3이 근이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해줄 것도 없는 거야. 그치? 근데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똑같은 어떤 숫자였다라고 하면 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면 게임 끝났어. 근데 이제는 뭐야? 똑같지가 않아. 1 넣었더니 1이고 2 넣었더니 2고 3 넣었더니 3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얘들아 1 넣을 때, 2 넣을 때, 3 넣을 때 얘는 0이라고 생각을 해. 0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1 넣었을 때 1 되고 2 넣었을 때 2 되고 3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붙으면 되냐?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0 되고 얘는 1 되니까 어차피 2 집어넣어도 0 되고 2가 되니까 3 집어넣어도 0 되고 얘가 뭐가 되니까 3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어떤 값이 있다 생각을 해봐. 여기가 똑같다면 얘들아 당연히 여기도 똑같은 값이 있으면 되는 거야. 왜? x에다가 무언가 3개를 넣었을 때 다 똑같은 결과물을 낼 거니까.
근데 x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여기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르다는 거는 여기가 어떤 일정한 상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들어오는 x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자기도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니까 얘가 x가 되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변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이 X. x에 제곱하면 되겠지. 왜냐면 2 할 때 4가 돼야 되니까. 3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니까? 9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고민만 좀 해보면 되는 거야. 얘네가 모두 다르네? 그럼 여기는 x에 관한 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그런 결과물의 값들이 나오게끔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이건 선생님이 이제 막풀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쫙 완전 풀어가지고 어떤 것이 나오든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때 가서는. 근데 오늘 이 정도까지만.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그냥 1, 2, 3이 뭐라고 얘들아? 그냥 근이야, 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어. 알겠지? 얘가 1이야. 또는 뭐 어떤 K야, K. 그러면 여기에 K가 오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K가 아니라 뭔가 늘 때마다 달라져. 그럼 여기가 뭔가 그때 늘 때마다 달라져야 되니까 얘는 X에 관한 뭐가 와야 돼? 식이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PX를 갖다가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면은 안 써주면 되고 최고차항이 2면 2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X-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P-1이라는 건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기 1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고 6, 4, 24 이거니까는 2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분명히 1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내가 할 거야.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한 근이 만약에 얘란 얘기는 한 근이 얘면 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내가 두 근을 알면 잘 들으세요. 최고차항 들어가 주시고 최고차항이 이제 뭐에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뭐 x 얘들아 합 x 이거는 다 했던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합 x 플러스 뭐라고요? 곱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얘가 지금 x 세제곱이니까 얘는 x고 얘는 x 제곱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2죠, 2 합치면. 그러니까는 합의 반대니까는 2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뭐가 돼? 곱하면 켤레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해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가 마이너스 1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얘가 2야. 네가 2가 되려면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뭐가 되면 되는 거지? 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A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의 개수는 얘하고는 요렇게 곱하는 거 마이너스 2 얘는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A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X 1차니까 너하고 요렇게 1차까지 상수항까지 가서 마이너스 1 네가 요렇게 가서 플러스 4니까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의 곱이라는 거는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또 한 근을 바로 구하시고 근 두 개를 안다는 얘기는 나는 2차식을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 뭐 얘든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완벽하게 내가 식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미지수의 값도 구할 수 있다. 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고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x는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p4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고, px가 3차식인데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은 얘 한 명은 반드시 자리를 뭐하고 있어야 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의 한근이 6i래. 한근이 6i라면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6i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하시고요. 최고차항수가 1이니까. 두근의 합은 0이니까 1차는 의미가 없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6인데 i 제곱 덕분에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6 이렇게가 바로 내가 찾는 px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의 문제가 이제 약간 중상 문제를 진입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식을 못 쓰고 식을 못 쓰고 타임 문제를 못 풀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조금은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없거든.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야? 계산이 좀 복잡하고 약간 뭐 그런 거지. 자, P2X예요. P2X 한 건 얘들아 뭐냐면 간단합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2X가 들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자, 이것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잖아. 맞지? P2X는 뭐냐면 X자리에 뭐가 들어왔다고? 2X가 들어와. 그러면 2X 빼기 뭐가 되겠어? 4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X자리에 2X가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 4X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의 그는 뭐니?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2가 되겠지. 맞죠? 여기서의 그는 뭐가 됩니까? 4X 제곱 더하기 36이 0이 돼야 되니까 4로 역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풀마 3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4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9 여기서의 한근은 2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2차인 여기에서 두근의 곱은 바로 9가 되겠지. 9.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을 나에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내가 근을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어. 근을 구하라 그러면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데 뭐 근의 합이나 근의 곱 또는 뭐 어떤 약간 그런 식의 문제들은 그냥 퉁쳐가지고 그것들의 합곱을 이용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그러면 9하고 2 곱하니까 정답은 18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이 1이다.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어.